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영화에서나 나오던 슈퍼솔저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생각보다 미래의 변화에 심도 있게 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이 생각하고 있는 2050년대 육군의 8대 게임 체인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놀라운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슈퍼솔저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고격 슈트를 입은 부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에서나 볼 법한 더 심도 있는 기술까지 고민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슈퍼솔저의 개념과 기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솔저란 무엇일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이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삐삐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해서 지금의 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의 등장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기술의 변화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군도 이에 30년 후를 대비한 육군의 장기 전략 개념서 육군 2050의 8대 게임 체인저를 통해 우리 군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어디까지 대응하려고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30년 후 미래가 과연 어디까지 변화할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핵심은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인 것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게 될 발전된 미래 무기체계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기에 결국 전쟁의 승패는 이를 운영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첨단 무기를 활용하더라도 전쟁의 종결은 결국 보병부대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고 육군 2050의 8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인 슈퍼솔저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슈퍼솔저에 적용될 기술들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군사 선진국에서는 랜드 워리어나 인펜트리맨 오브 더 퓨처 같이 전투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개인 화기의 성능, 피탄이나 화생방 등 주요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감시와 통신 등 전투 수행에 필요한 기능의 통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인 지금 보면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어색하지 않을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년 후의 미래는 그 가늠 정도만 가능할 뿐 어떠한 기술이, 특히 보병에게 어떤 기술이 도입될지 정확히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의 추이를 보아 군 관련 미래학자들과 다양한 방산업체들의 전략을 종합해 도입될 기술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고 우리 군은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슈퍼솔저에 적용될 미래의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인 BCI. BCI는 SF 요소가 가미된 전투나 전쟁을 그리는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뇌의 능력을 극대화해 초능력을 발휘하여 적을 공격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초능력은 과장된 요소이긴 하지만 사실 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BCI 기술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뇌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의도해 행동에 연결하기 위해서 뇌를 통해 방출되는 매개체, 즉 뇌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뇌파의 종류는 알파파부터 세타파까지 다양하며 특정 생각이나 행동에 의해 방출되는 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민수에서는 장애가 있는 신체를 보완하기 위해 뇌파와 기계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과 혹은 특정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파를 활용하는 기술이 군사용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 DARPA는 생각만으로 드론 등 무인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뇌파의 신호를 매개체로 활용하여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슈트를 입고 자신의 다른 아이언맨 슈트를 군집 조종하는 것처럼 다양한 군사용 장비들을 BCI 기술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 2050년대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센서를 뇌와 연결하여 후각이나 시각 등 감각을 극대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뇌로 전달된 신호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고 기억 매체로 복사되어 전투원들 개인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통합 처리되어 전투 지휘부에 중요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번, 생체 능력 증강 기술.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서 스티븐 로저스 대위는 하워드 스타크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각종 약물과 유전 기술을 통해 슈퍼솔저로 거듭나 뛰어난 신체를 이용해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전투를 수행하기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생체 능력 증강 기술은 약물 혹은 유전적 기술을 통해 부족한 사람의 신체를 캡틴 아메리카와 같이 월등히 향상시켜 전투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윤리적으로 굉장한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완성되어도 적용 가능성 여부는 알 수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는 기술적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체 능력을 약물로 활용해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지금도 활용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스포츠 스타 혹은 보디빌더들이 뉴스에 나오듯이 전쟁에서 전투원들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약물을 주입하여 반사신경과 민첩함을 증가시키고 전쟁과 살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신체의 능력 향상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조절 발현 기술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히 근력뿐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능력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질병에 대한 저항,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부상 회복 능력 등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극한 온도, 극건조 환경, 특정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자외선 노출, 심지어 산소 결핍 등 환경에 적응 가능한 유전자를 결합하여 부상 치료에 속력을 빠르게 하거나 카멜레온의 보호색 발현 유전자를 인간에게 결합하여 피부색을 조절하게 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동물들의 자기보호 능력 등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 다른 동물에게 적용하는 실험들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일부 공산권과 독재 국가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해 병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도 개념적으로는 슈퍼솔저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기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군은 향후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하거나 윤리적인 범위 내에 제한적인 기술만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신체 능력 보강 기술. 신체 능력 보강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 외골격 슈트 등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 나온 기술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골격 슈트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 장비는 현재 어떤 수준일까요? 민간에서는 하지마비 등 보행장애를 보완하거나 근력을 보완하기 위한 웨어러블은 현재도 많은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군사용 신체 능력 보강 기술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의 경우 이미 2011년 헐크라는 외골격 슈트를 선보인 바 있으며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은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45kg 군장에 대한 부담감을 25% 줄일 수 있는 슈트를 개발하는 워리어 웹 프로젝트를 2011년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무게가 6kg에 불과해 전투봉안에 입을 수 있고 사용 전력도 50W로 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엑소슈트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전신 슈트 형태인 웨어러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복합 임무용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70kg의 무게를 짊어지고 10km/h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슈트 등 신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솔저는 앞으로 30년 후 미래에 우리 군의 8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의 개념으로 다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며 능동적이고 향후 지금의 국방력 그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 보여집니다. 더욱더 강성해지는 우리 군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